네,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에게 동원 참치로 익숙한 동원 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섭니다. 동원 F&B의 잦은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대신에 동원 산업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동원 산업과 동원 F&B가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의 체결안을 이사회를 열고 의결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원 산업이 동원 F&B 주주들에게 1대 0.195의 교환 비율로 주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주식총회를 6월 11일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일은 6월 11일부터 7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청구 가격의 경우에는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동원 산업이 35,024원, 동원 F&B는 32,131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7월 10일부터 7월 30일 정지가 되고요. 이에 따라 동원 F&B는 7월 30일을 기점으로 상장 폐지 수준을 밟게 됩니다. 동원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 영역을 4가지로 나눠서 시너지를 더 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과 글로벌 물류, 글로벌 식품, 패키징 부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글로벌 식품 분야에 동원 F&B가 들어가게 되고요. 4개의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 F&B를 비롯해서 동원 홈푸드, 스타키스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식품 사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해외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도 봤습니다. 동원 F&B의 미미한 해외 비중이 그동안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동원 산업이 미국 내 참치캔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스타키스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그룹 내 시너지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그러한 시너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식품 디비전에서 적극적인 해외 확대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유통 주식수의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원 산업의 기타 주주 비중이 현재 약 14%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주를 교부하고 나면은 기타 주주의 비중이 약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원 산업과 동원 F&B의 재무 현황을 좀 뜯어보면요. 동원 산업의 경우에 순자산과 시가총액 부문에서 동원 F&B를 뛰어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경우에는 동원 F&B가 훨씬 더 우세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주가치 제고, 밸류업에 대한 결정이 전혀 없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원 F&B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구조 재편 이후로 앞으로 주주들의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이사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한진카를 가지고 오셨어요. 현재 강보합권 사실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어떤 반응이 있는 기업은 아닌데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왜 보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합병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주회사로서 어떤 저평가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일단 과거에 얼마 전서부터 좀 얘기가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약간 공유를 하고자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기업들 중에 그 어떤 공격이라 해야 될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주주들의 이제 그 지분율이 좀 생각보다 취약한 기업들이 이제 공격 대상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경영권 관련돼서 분쟁 이슈가 생길 수 있는 후보 기업 2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LS랑 이제 한진카를 이제 꼽고 있는데 두 기업들의 경영권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공통적인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호반건설인데 호반건설이 이제 LS는 왜 그러냐면은 호반건설이랑 LS랑은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진칼은 지금 생각보다 이제 산업은행만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분 구조가 좀 상당히 좀 취약한 상황이죠. 호반건설은 이제 M&A에는 뭐 굉장히 좀 그 열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대우건설 인수 때서부터 자 일단 한진칼 그 대주주 지분율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회장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 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이제 19%가 좀 넘고요. 조원태 회장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6%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호방건설이 단독으로는 지금 현재 지분이 가장 높습니다. 7.9%.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델타항공은 이제 협력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대한항공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4.9%. 가장 문제는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0%가 넘는 지분인데 이게 이제 한친칼서부터 이제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이 이 한진칼 지분 10%를 팔아버리면 이제 그 어떤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산업은행은 왜 한진칼 지분을 팔아야 되는지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도와줬던 돈 3조 6천억 정도도 다시 받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들어갔을 때 7만 원 초반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8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한진칼 주주총회 있었을 때 호방건설에서 당연히 이제 뭐 2대 주주니까 어떻게 보면 1대 주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주주총회에 들어가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제 반대표를 많이 던져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원태 회장에 대한 그 보수 70억에서 120억으로 올리겠다라는 안건이 있었었는데 반대표를 던져서 결국에는 이제 부결을 시켰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진칼 자체만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특별한 메리트도 없지만 특별한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런 경영 분쟁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도움이 되고 뭐 저평가라고 하시죠. 아시아나 이제 인수한 거 관련해서 네. 그 이제 후폭풍을 맞이할 때가 됐지 않았나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약간 리스크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가에는 다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특별한 메리트와 리스크도 없이 좀 약간 심심한 종목이긴 한데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진칼이나 LS 쪽의 지분 어떤 그 매매 투자 주체를 보면은 그 기타 범위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호방건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관련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나름대로 좀 재밌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칼을 왜 가지고 오셨나 했더니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러한 단서들을 찾아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좀 탄력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은 종목에 대한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함께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롯데관광개발 오늘 5%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네, 이 기업이 잘 가네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전력도 다 좋긴 합니다만 카지노 삼총사 관련주들의 시세가 다 좋고 차트도 굉장히 좀 좋게 만들고 있는데 GK는 좀 약간 처지긴 했습니다만은 차트가 전반적으로 오늘 세 종목이 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GK, 롯데관광개발. 일단 카지노 관련돼서 이 세 개 기업이 1분기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어떤 좀 그 실적적인 부분이 전달이 되면서 이전에 파라다이스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죠? 네, 파라다이스도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카지노 그 매출 자체가 이제 외국인 카지노죠. 25년도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10% 이상, 20% 내외로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25년도까지 작년에 롯데관광개발이 계속적으로 적자 내다가 작년에 흑자 턴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했습니다. 한 390억 정도 턴을 했는데. 올해 이제 뭐 예상치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한 2배 조금 못 미치는 한 720억 정도 흑자를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에도 롯데관광개발 전달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3분기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 이제 기준이 되겠죠. 전부 무비자로 일단 입국이 가능한 이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좀 약간 피해를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롯데관광개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쪽의 어떤 관광객들 카지노도 있지만 제주도가 이제 그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VIP들 우리가 보통 카지노에서는 이제 하이롤러라고 이제 부르는데 배팅을 굉장히 세게 하는 이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롯데관광개발을 다른 여타 이제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카지노보다도 시장에서 조금 더 어떤
특별함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구조는 카지노가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호텔이 30%, 그다음에 영업 이제 해외 여행 쪽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제가 이 얘기를 좀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 100개 중에 한 2개, 3개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뭐 별로 안 올라서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3월 달에 고점을 이제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연중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 수급이 이제 2월 말서부터 파란색 선입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은 이제 별로 좋진 않았었는데 오늘 아마 매수로 전환이 된 걸로 제가 막판까지 뭐 체크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사고 있는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강화를 하고 해 나가고 있고 매도였던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이 됐다. 수급적으로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카지노는 일단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어떤 리스크가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코로나 같은 것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업종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카지노주 롯데 관광개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